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대문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반기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만에 김영호 의원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네. 설명 김영호 의원님께서 네.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자역 소식인데요. 2022년 1월 3일부터 가자역의 급행열차가 드디어 정차하게 됐습니다. 오, 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네, 그동안 뭐 블로그나 이런 네. SNS 등을 통해서 불편을 호소하신 그런 네. 주민분들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많으셨죠. 네.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부터 경의선 급행열차 정차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제가 코레일 사장 그리고 코레일 뭐 본부장, 처장 이제 그쪽에 임원분들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코레일 측에서는 급행열차를 정차시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말 그대로 급행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쳐왔고, 네. 저는 다른 역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자역보다도 승객수가 적은 곳이 정차하는 곳을 우리가 발견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자역의 승객수를 기준으로 정차의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확실히 그 코레일 측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니까 우리 가자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번 정차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오늘의 이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가자역 급행열차 정차로 주민분들이 누리게 되는 생활의 개선점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금까지는 이제 배차 간격이 너무 늘어졌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정말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열차를 놓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는데요. 이제 급행열차가 정차됨으로써 이제 배차 간격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용객은 많은데 열차가 적으니까 한번 탑승할 때 너무 많은 그 승객들이 밀집하게 돼 있잖아요. 네. 요새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요. 이제 이 급행열차가 이제 정차하게 됨으로써 배차가 이제 늘어나면 이제 승객들도 이제 분산의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환경적으로나 좀 쾌적함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급행열차 정차로 가자역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더 많이 해소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12월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올해도 김영호 의원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가무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제8회 아름다운 말 국회의원 선플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로 국민의 반중 감정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로 조선적 제1동포에 대한 여권 신청, 발급 건수에 대한 질의, 주미대사에게는 한국의 전술핵,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의 등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책 질의로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한 제8회 아름다운 선플상은 국회 선플위원회 재선플재단에서 주관하는 시상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해 8회째 선플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록을 일일이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청소년들이 선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아름다운 말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의원으로서 더욱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홍제초등학교와 홍은일동 극동아파트 인근 통학로 점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김영호 의원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경찰관, 학부모,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로를 점검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총 1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홍은초중 및 홍연초 주변 보도 정비, 홍은동 도로 정비, 홍제천 보도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대에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에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서대문을 보행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소극장에서 거행된 서대문 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서대문 문화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구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상호 교류의 장으로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인 제5대 신현준 원장이 이임하고 제6대 조광성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조광성 원장의 취임사대로 문화가 생동하기 위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생활 속 문화공간이 되는 서대문 문화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15일 김영호 의원은 12월 12일 별세하신 안중근 의사 외손녀 황은주 여사의 장례식장에 방문해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춰 조문했습니다. 향년 93세의 일기로 별세하신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손자녀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황은주 여사는 일제의 감시와 핍박하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2015년 국내로 돌아온 이후 매년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식에 참여해 왔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임종성 세계 한인민주회의 의장과 함께 당대표를 대신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뜻을 기리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2월 14일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지혜와 고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해보다 춥고 힘들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이민년이 다가옵니다. 서대문을 지역 주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더욱더 풍성한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을 지역위원회 12월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